대학 합격한 학생들의 공통점을 생각해 봤어. 합격한 학생들도 자신이 왜 합격했는지 몰라. 그래서 선생님들은 경력이 중요해. 작품도 많이 알아야 되고 공부도 많이 해야 돼. 자기는 제시대사 할 때 실수했다고 떨어졌을 거라고. 합격 통지 보고 울다가 웃다가 난리도 아니었어. 그 학생은 그의 서울예대 연기과를 포함해서 3관왕을 했어. 안녕! 연기 힐러야. 오늘은 연극영화과에 합격한 학생들이 도대체 왜 뽑혔는지 그 이유를 알려줄게. 지금까지 내가 가르친 학생들 중에서 대학 합격한 학생들의 공통점을 생각해 봤어. 그랬더니 첫째는 그 학생들이 갖고 있는 고유한 긍정적인 느낌이 있었어. 연기를 잘하거나 목소리나 감정이 좋거나 애교가 많거나 재밌거나 열정이 넘치거나 노래 잘하거나 외적 조건이 좋거나 등등. 난 이걸 상대방의 긍정적인 관심을 끌어당기는 힘인 매력이라고 할게. 근데 중요한 건 많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획일적인 교육을 받았잖아. 그러다 보니까 긍정적인 매력이 없이 평범하거나 자신에게 어떤 매력이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 합격한 학생들도 자신이 왜 합격했는지 몰라. 예를 들어 볼게. 내가 부원장하고 있을 때 다른 학원으로 스카웃돼서 갔던 적이 있었어. 그때 한 학생이 내가 오기 전에 그 학원을 고1 때부터 다니다가 고3 때 입시를 떨어지고 내가 스카웃된 그 해에 재수를 하겠다고 온 거야. 그 학생은 다른 선생님 반이었는데 예쁘게 생긴 애가 낯을 많이 가리는지 부원장인 나를 만나도 인사를 잘 안 했어. 수시대 동덕여대만 10몇 번대로 예비 합격하고 결국은 다 떨어졌던 것 같아. 그러다 정시대 원장님이 그 학생이 우리 반에 온다는 거야. 난 학원에서 지나다니면서 그 학생을 볼 때 별로 열심히 안 한다고 생각했거든. 그래서 우리 반에 들어오기 전에 얘기했어. 나 열심히 하지 않는 학생들 좋아하지 않으니까 우리 반에 들어오면 아마 힘들 거라고. 그랬더니 아 선생님 저 열심히 해요 하면서 당황스럽게 당황했지. 막 이렇게 애교를 피우더라고. 그래서 결국 함께하게 됐는데 노래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무용을 잘하는 것도 아니야. 근데 또 아주 못하는 것도 아니야. 굉장히 애매했어. 내가 그 학생이 갖고 있는 매력을 찾도록 도와주려면 그 학생을 알아야 되잖아. 그래서 그 학생과 대화도 하고 제시대사도 시켜보고 평소 습관들을 관찰하면서 그 학생의 매력을 발견했어. 그 학생은 애교가 많고 엄청 시끄러운데 그게 밉지가 않아. 그리고 아주 뻔뻔해. 뭘 시키면 막 빼다가도 한 번 시작하면 주변 의식하지 않고 끝까지 하더라고. 그래서 자유대사는 그 학생의 애교스러운 모습이랑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자기 마음을 순수하게 표현할 수 있는 테네시 윌리엄스의 장미문신이라는 작품 중에서 로자 역을 줬어. 이게 지금으로 따지면 클럽 처음 간 여자애가 첫눈에 반한 남자한테 고백받고 사랑에 빠져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장면이거든. 내가 생각할 때 이 학생의 매력이 잘 드러날 수 있는 딱 맞는 대사였어. 대사 선정은 아주 중요해. 예술적인 가치가 있는 작품이어야 돼. 그래서 고전들을 교수님들이 많이 선호하는 거야. 근데 고전 중에서 학생들의 매력과 맞는 작품을 고르기가 너무 힘들어. 고전 작품들은 어느 정도 한정되어 있잖아. 그래서 선생님들은 경력이 중요해. 작품도 많이 알아야 되고 공부도 많이 해야 돼. 요즘은 한 개만 잘해서는 안 되거든. 교수님들도 연기학원에서 연기, 노래, 무용 다 가르친다는 거 다 알고 있어. 그래서 합격하려면 세 가지 모두 균형이 맞아야 돼. 한 부분이 아무리 부족해도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구색을 맞춰야 되거든. 그래서 그 학생은 연기는 자신의 긍정적인 매력이 가장 돋보이는 장미문신의 로자를 나랑 같이 준비했어. 노래는 잘하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뮤지컬 아이다의 My Strongest Suit라는 노래로 그 친구가 꾸미거나 놀러 갈 때 즐거워하는 모습을 연기로 극대화시켜서 노래의 부족한 부분을 메꿨어. 무용은 수시대 작품을 보니까 유연하기는 한데 테크닉도 없고 동작들이 너무 심심하고 아주 늘어지더라고. 대부분의 대학들이 특기를 시험 때 꼭 보잖아. 어쨌든 그래서 메인 특기를 정해야 되거든. 근데 이 친구가 특별히 잘하는 게 없으니까 노래 무용하기를 너무 싫어하는 거야.
자신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지. 그래서 나 만나기 전에는 모든 학교들을 특기를 안 보는 학교를 썼더라고. 수시 발표 다 끝나고 정시 때까지 작품을 준비할 시간이 많이 없잖아. 우리는 전략적인 선택을 해야 돼. 노래는 하루아침에 안 되거든. 그래서 난 이 학생의 메인 특기를 무용으로 선택했어. 기존의 무용 음악을 빠른 음악으로 바꾸고 예전에 1분 정도 되던 동작들을 템포를 당겨서 30초로 만들었어. 그래서 무용 선생님과 상의해서 그 학생의 여성스러움 그리고 발랄함, 귀여움을 보여줄 수 있는 포인트를 추가해달라고 했어. 그래서 결국 45초 정도 되는 작품을 만들었던 것 같아. 그렇게 작품을 수정했더니 이제야 좀 특기 같더라고. 무용 한번 출 때마다 죽으려 그랬어. 우린 연기학원이잖아. 연기 선생님이 연기, 무용, 뮤지컬 이 세 가지를 선생님들과 수시로 소통해서 그 학생의 매력을 극대화시키도록 연출하는 게 중요해. 그냥 각 선생님이 소통 없이 따로 작품을 만들면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듯이 그 학생의 매력이 분산되거든. 그래서 선생님들과의 관계도 중요해. 관계가 좋아야 소통을 잘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자주 바뀌는 학원들 있잖아. 좋지 않은 거야. 내 기억에 그 학생은 정시 때 시험을 재밌게 보러 다녔어. 시험 보고 오면 맨날 귀찮게 나한테 자랑하듯이 와서 그날 시험이 어땠는지 상황을 막 자세히 얘기해 줬으니까. 서울예대 일체 발표하는 날 나랑 같이 확인을 하는데 엄청 떨더라고. 자기는 제시대사 할 때 실수했다고 떨어졌을 거라고. 근데 스마트폰에서 학교 통지 보고 울다가 웃다가 난리도 아니었어. 학생들은 자신들이 왜 붙었는지 몰라. 물론 1, 2분이라는 시험은 너무나 짧고 그 안에 단 한 번이라도 실수를 하면 떨어질 확률이 높아. 근데 내가 원래 계획했던 걸 실수한 경우 집중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이어가면 그 실수는 교수님들을 모르는 나만 아는 실수일 수도 있거든. 이 학생은 내가 시험 전까지 거의 매일 시험 형식으로 테스트를 했거든. 그러니까 난 이 학생에 대해서 장단점을 잘 알잖아. 나는 제시대사를 많이 해. 그래서 그 학생이 자신의 성격이랑 비슷해서 잘할 수 있는 대본 외에도 어떤 대사를 받아도 공감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자신의 틀을 깰 수 있도록 제시를 많이 하는 거거든. 이 친구가 시험 보기 직전에 제시 대사를 잘했기 때문에 자신이 실수했다고 말했지만 난 별로 걱정 안 했어. 그리고 무용도 우리가 짠 전략으로 율동이 아닌 특별한 기술이 됐잖아? 마지막 2차 시험 때는 워크숍 외에도 질의응답 하면서 연기, 무용, 노래까지 다 시켰더라고. 우리가 그 중에 어느 하나라도 준비를 하지 않았다면 분명히 떨어졌을 거야. 그 학생은 그의 서울예대 연기과를 포함해서 3관왕을 했어. 결국 그 학생이 왜 뽑혔냐면 첫째, 상대방에게 긍정적인 관심을 끌어당기는 자신만의 힘을 나와 함께 찾고 키웠어. 둘째, 마음의 중심을 교수님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교수님에게 둔 게 아니라 자신에게 갖고 와서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이 해야 하는 것에 오로지 집중했어. 난 그걸 즐긴다고 표현해. 셋째, 학생의 매력이 잘 드러나는 예술적인 가치가 있는 자유대사를 골랐어. 넷째, 연기, 노래, 무용의 균형을 맞춰서 다른 것들을 시킬 상황을 준비했어. 마지막으로 다섯째, 나와 같이 경력 있는 선생님을 만나서 마지막까지 서로 소통하고 신뢰를 했어. 합격한 제자들이 학원에 찾아오면 입시생들이랑 선배와의 대화를 난 꼭 시키거든. 근데 옆에서 이렇게 듣고 있으면 자기가 힘들어서 울고 내 속 썩였던 것들은 얘기 안 하고 굉장히 쉽게 합격한 것처럼 얘기하더라고. 이런 과정들을 하나하나 충실히 했기 때문에 합격했던 건데 잘 모르는 것 같아. 나와 오늘 만난 너희들도 이 꿀팁으로 꼭 뽑히길 바래. 도움이 됐으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해. 그럼 또 만나.